안녕하세요. 호우 디자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 CG 분야로 취업을 하기를 원하는 분들이나 또 프리랜서 또는 실무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건축 CG를 배우려고 계획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촬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CG에는 총 두 가지 분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테리어 건축 CG, 두 번째는 외부 익스테리어 건축 CG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건축 CG 중에 어떤 것을 배워야 또 전망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전망이 있다고 해서 정했는데 그러면 이 진로를 가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취업을 하는지, 자, 이 방법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건축 CG 쪽으로 진로를 정하신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울 때 많은 분들께서 "기술을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건축 CG는 업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이 건축 CG를 접하고 나서요, 어디를 많이 찾아가냐면 학원을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배울 수 있는 곳이 학원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학원에서 거의 99.9% 는요, 인테리어 CG 교육에 집중하는 학원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배우는 학생들이 다 쏟아지면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인테리어 CG 회사로 취업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CG를 하시는 분들 중에요, 1 년을 버티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저희 호우 디자인에 다시 수업을 요청하는 분들 중에 한 50% 에서 60% 정도는요, 대부분 인테리어 회사에 들어가서 CG를 하다가 나오신 분들이 한 50-60% 정도가 됩니다. 그럼 왜 유독 인테리어 회사에서는 1 년을 못 버티고 대부분 퇴사를 할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인테리어 회사를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CG를 한다고 해서 뽑아서 들어갔는데 CG가 주 업무가 아닙니다. 대부분 현장 관리 업무가 주고요. CG는 사이드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CG도 하고 그리고 현장 일도 하고, 그러니까 1인 다역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말도 없고 또 그 인테리어 CG를 가리키는 그 많은 학원에 쏟아지는 그 많은 분들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연봉도 어때요? 적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우가 좋지 못하고 또 연봉도 낮기 때문에요, 대부분 1년 안에 퇴사를 합니다. 근데 인테리어 CG를 한다고 해서 들어갔을 때 대부분 사수가 또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인테리어 회사들은 적은 규모의 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직원을 많이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수라는 개념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설계하시는 분들이나 뭐 시공 쪽 하시는 분들이야 여러 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수가 있겠지만, CG 하는 사람을 CG 전문 업체가 아닌 이상 뭐 2 명, 3 명의 직원을 고용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CG도 하고 현장 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지치고 힘들어서 CG 실력도 오르지 않고, 나는 인테리어에서 현장 업무를 뛰려고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의감을 느껴서 대부분 퇴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외부 건축 CG는 어떨까요? 자, 외부 건축 CG를 가르쳐 주는 학원이나 기관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저는 저희 호우 디자인의 그 수업을 문의를 주시는 분들한테 꼭 처음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건축 CG를 정말 하고 싶으세요? 그리고 이 건축 CG가 내 적성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이 분야의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은 이 3D 디자인이 또 어려울 수 있어요. 그건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건축 CG를 하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두 번째, 이런 답을 드립니다. "인테리어 CG는 무조건 걸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건축 CG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요. 물론 인테리어 시공을 배워서 '내가 그 기술로 먹고 살고 싶다.' 거기에 CG까지 같이 한다고 생각한다면 뭐 인테리어 회사를 들어가셔도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기술도 배우고 또 경력도 쌓아서 뭐 인테리어 종합 설비 회사를 차려서 내가 나중에 사업을 한다거나 뭐 이럴 수 있죠. 근데 건축 CG, 내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내가 3D를 하기를 원하는 분들은요, 인테리어 회사는
걸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건축 CG 쪽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왜 인테리어 CG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요. 경력을 쌓아서 갈 수 있는 곳, 이직할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전시 디자인 회사, 그리고 두 번째는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 이 두 곳 말고는요. 갈 곳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설령 프리랜서로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요. 상당히 좀 많이 불안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인테리어 CG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 컴퓨터 디자인 학원에 가 보면요. 커리큘럼에 인테리어 CG는 다 있습니다, 대부분. 자, 거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쏟아지고요. 또 그분들이 나중에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크몽에만 들어가 보셔도 아시겠지만 인테리어 CG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많이 낮아요. 자, 여러분들 우린 돈을 벌기 위해서 이 CG를 배우는 거잖아요. 물론 여러분들께서 작품 CG를 한다 그러면 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상업적인 CG를 원하는 거지 공부해서 취업을 해서 또 아니면 프리랜서로 인해서 내 가치를 높이고 싶어서 이거를 배우는 거지 뭐 작품 CG 뭐 작가를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인테리어 CG를 해서 내가 그만큼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느냐. 자, 이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프리랜서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인테리어 업체는 작은 업체, 이 소규모 업체이기 때문에요. 어 이 CG를 다 완료가 나서 납품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을 받기까지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제가 경험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돈을 못 받는 경우도 부지기수예요. 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 이 금액 자체가 작기 때문에 밑에서 하청 주는 이런 CG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좀 차후에 준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납품을 하고 나서도 단가를 계속 좀 깎아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어 있고 또 경험을 했고 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외부 건축 CG를 배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외부 건축 CG를 배우면 가야 할 곳이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죠. 외부 건축 시스트가 필요한 취업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잡코리아나 사라민이나 뭐 이렇게 구인구직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3D 맥스 뭐 건축 CG 이렇게 쳐 보면요. 건축 설계 사무소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토목회사, 그다음에 건축 CG 에이전시, 그다음에 경관 시설물 회사, 경관 조명 회사, 그리고 조경 회사, 여기에는 없지만 조경 회사, 그다음에 공공 디자인 회사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곳들은요. 인테리어 CG를 하는 분을 뽑는 게 아니라 건축, 외부 건축 CG를 하는 분들을 뽑습니다. 왜냐하면 다 외부 쪽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보세요. 작은 CG를 하는 것과 큰 CG. 자, 외부는 뭐죠? 전체를 하는 CG잖아요. 인테리어는요. 건축에서 일부분만 하는 CG입니다. 당연히 어떤 분야가 더 많은 곳을 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더 스케일이 있는 CG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곳을 어 가겠죠. 그리고 또 필요로 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건축 CG를 배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건축 CG를 배우고 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진로의 방향을 말씀드리냐면 먼저 건축 CG 에이전시에서 경력을 쌓으신 뒤에 여기 나머지 회사들로 이직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왜 그러냐면 건축 CG 에이전시는 계속 건축 CG만 하겠죠. 그리고 다양한 설계사무소에서 일을 받아서 CG를 하기 때문에 CG 실력이 빠르게 올라올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인맥이 많아져요. 왜냐면 설계사무소나 뭐 토목회사 뭐 이런 회사들과 많은 분들과 업무를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인맥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축 CG 에이전시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경력과 또 실력과 또 인맥이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에이전시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제 2-3년 뒤에 경력을 쌓고 나서 '나는 워라밸이 더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뭐 건축 설계 사무소 시스템에 들어가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경관 시뮬레이션 회사 아니면 경관 조명 회사의 시스템에 들어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난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나는 프리랜서로 활동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도 있고요. 요즘에는 뭐 크몽이나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또 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요. 설계사무소에서 인맥이 쌓여서 나한테 직접적으로 일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가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플랫폼 통해서 하면 수수료를 내야 되고 또 단가가 낮잖아요. 그래서 '나는 일을 받을 수 있는 인맥을 잘 쌓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프리랜서로 활동하셔도 좋다. 근데 여성분들은 프리랜서가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결혼을 하시고 아이 육아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집에서 내가 소일거리 하면서 월급쟁이 정도의 급여를 원하는 분들, 그런 분들, '나는 일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 하는 분들은요. 프리랜서가 상당히 좋은 직업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2-3년 정도 에이전시에서 실력을 쌓으신 다음에 충분히 그때 결정하셔도 늦지 않는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 건축 CG가 왜 상당히 중요하냐면요. 요즘에는 작은 건물을 하나 설계권을 따낸다 하더라도 CG가 무조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타 업체들은 CG 이미지, 이 시뮬레이션 이미지를 보여주고 제안서를 넣고 하는데, 나는 뭐 CAD 도면을 넣어서 그분들을 이해를 시킨다? 상당히 어렵겠죠. 왜냐면 내가 실제로 이런 건물이 지어질 거라는 것을 클라이언트한테 미리 보여주는 것과 2D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과는 영업할 때 아무래도 많은 메리트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CG를 해서 보여주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작은 건물을 짓는 그런 설계하는 그런 소규모 업체들도요. CG 하는 사람들을 한 명 이상씩은 다 고용을 하는 그런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건축 CG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점 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설계를 이렇게 입찰 공고를 확인하거나 또 민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지명 입찰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인제 진행을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인제 공고를 확인하고 그 공고 내용에 따라 우리 회사가 입찰 조건에 맞는다고 한다면 이제 입찰을 넣겠죠. 자, 그런 다음에 제일 중요한 설계를 제안을 합니다. 그 공고문에 맞는 그 어떤 컨셉과 뭐 여러 가지 조건을 어 인제 제안서에 넣어서 인제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요. 그럴 때 이 3D CG 이미지가 상당한 이 영향력을 줘요, 이 두 번째 단계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이 금액대가 큰 그런 수주권들 같은 경우에는 이 CG 이미지에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합니다. 자, 그래서 외부 건축 CG는 단가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인테리어는 뭐 3천, 4천, 뭐 1억 내외잖아요. 근데 설계권들 같은 경우에는 뭐 몇백억, 뭐 몇천억,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CG 이미지에 뭐 1억, 2억 정도 돈을 투자하는 거는 그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정도의 금액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외부 건축 CG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건축 CG는 특별하게 다른 어떤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인건비, 컴퓨터만 있으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외부 건축 CG 이 기술을 배우면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도 또 누릴 수 있고, 또 내가 이 일이 재밌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어떤 성취감이나 또 즐거움도 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CG를 하는 분들은 꼭 내가 이 일이 적성에 맞는지 이부터 찾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컴퓨터 앞에서 인제 앉아서 작업을 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어 뭐 그런 것이 좋다 한다면 너무 잘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건축 CG 같은 경우에는 매번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호텔을 또 디자인 CG를 할 수도 있고, 뭐 공공기관을 CG를 할 수도 있고, 뭐 어떤 경우는 펜션, 어떤 경우는 뭐 기업의 사옥들, 뭐 공원들, 이런 CG들을 하기 때문에 매번 달라져요, 일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느낀 입장에서는 '되게 재밌었다. 지루하지 않다.' 뭐 이런 것들은 저는 느끼면서 참 재밌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벌써 20 년째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대학교 때부터 이 일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 CG가 참 재밌는 직업 중에 하나다.' 저는 이제 미술대학을 나와서 이 CG에 입문을 하게 됐거든요. 대부분의 설계 쪽, 그러니까 건축학과 학생이시거나 아니면 미대 쪽에서 있던 분들이 이 CG 쪽으로 많이 들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꼭 뭐 미대다, 뭐 설계 사무소, 그러니까 건축학과를 나온 분들만 이 CG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공과는 상관없이 나는 3D 맥스나 리터치에 좀 관심이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툴만 좀 다룰 줄 알면은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좀 만들면
취업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일이 적성에 맞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전공과는 상관없고 또 학벌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는 무조건 실력이에요. 그래서 뭐 2년 만에도 팀장을 다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외부 건축 CG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맥스나 렌더링은 요즘에 프로그램들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업데이트되면서 모델링이나 렌더링은 어떻게든 다 해요. 왜냐면 모델링은 도면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도면과 다른 어떤 디자인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델링과 렌더러는 연봉 차이가 크게 많이 나지도 않고 많이 오르지도 않아요. 근데 어디서 결과물이 달라지냐면 리터치에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왜냐면 건물과 렌더링은 거의 건물은 뭐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고 렌더링은 다 수준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다 거기서 거기 그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에서 우리 회사만의 퀄리티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리터치예요. 그래서 외부 건축 CG는 리터치를 잘하는 사람이 연봉이 높습니다. 그 점도 인테리어 CG와는 다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외부 건축 CG로 진로를 정해서 배우려고 하는데 막상 배울 곳이 없다라는 현실이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학원은 인테리어 CG를 가리키고요. 두 번째는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실무와는 동떨어진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학원 가면은 대부분 소품 만들죠. 마우스 만들고 책상 만들고 의자 만들고 아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물론 기능은 익힐 수 있지만 그 기능을 건축 시트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뭐 배우지 않기 때문에요. 그 기능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외부 건축 CG에서 학원 출신들을 뽑아 보면요. 거의 몰라요. 그래서 새롭게 다시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인제 3D 맥스 같은 경우에는 좀 프로그램이 어려워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막히면 진행이 잘 안 됩니다. 뭐 온라인 같은 경우 온라인으로 이제 수업받는 분들이 요즘 많이 있잖아요. 자기 시간이 특정적으로 뭐 주관에 나지 않는 이상 시간이 뭐 들쑥날쑥한 분들은 학원 다니기가 좀 어렵죠. 자, 그런 분들은 혼자 공부하다가 막히면 진행이 안 됩니다. 왜냐면 3D 맥스 같은 경우 유튜브에서 튜토리얼을 찾아봐도 아시겠지만 많이 없고요. 다 대부분이 영문 버전이에요 또. 그리고 우리나라와 또 맞지 않는 현실과 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하는 학원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그거는 강남이나 서울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일단 거리가 멀고 시간이 잘 안 나기 때문에 또 그 방법도 어 아쉬운 부분이에요. 갈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 외부 건축 시지를 적절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교육기관의 선택의 과정도 어 내가 선택의 폭이 좁고 그리고 그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실무적으로 어떤 배울 수 있는 점이 없기 때문에 많이 아쉽죠. 자, 첫 번째는 학원 같은 경우에는요. 강사분들이 실무 경험이 매우 부족해요. 왜냐하면 진짜 실무 경력이 많은 분들은 학원에서 강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한 예를 들어서 저한테 한 달 정도 배우셨던 학생이 어 다른 기수의 학생이 누구한테 배웠다, 학원에 가서 배웠다 했는데 그 강사가 저한테 한 달 정도 배운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우연찮게 사진을 보여줬는데 이분이 본인의 강사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무 경력이 전혀 없이 한 달, 두 달 정도 배워서 학원에서 강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약간의 좀 충격이었어요. 자, 그만큼 실무 경력이 좀 제로이거나 실무 경력이 매우 짧은 강사가 대부분이라는 그런 점이 좀 아쉬웠고요. 두 번째는 대부분이 또 단체 수업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1대1 피드백에 한계가 있습니다. 뭐 계속 그 강사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좀 미안해서 내가 물어보고 싶어도 못 물어보는 뭐 그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학원에서 연결시켜 준 그 회사에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적응을 못하고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보다 실전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사들의 실무 경력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실무를 알아야 실무를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실무를 모르는데 어떻게 실무를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래서 학원에서 어떤 강사의 그 경력과 양력도 꼭 확인을 하는 것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저희 호우 디자인을 통해서 수업 문의 주신 분들 대다수의 질문들이 한 4 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실무와 이론이 많이 다른데 실무와 이론을 병행하며 할 수 있는 수업을 찾고 있어요."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단체 수업은 1대1 피드백이 많이 부족해서 막히면 결국 공부를 포기하게 됩니다."라는 게 두 번째 답변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직장인이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매번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변화가 심하죠." 자, 이런 분들을 위한 수업을 찾고 있는 분이 많이 계셨고요. 자, 네 번째는 좀 뭐 지방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문제로 인해서 교육 기관을 찾는다 하더라도 가서 받아야 되는 경우는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런 4 가지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내가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그 폭이 좁다 보니까요. 뭐 외부 건축 취지를 좀 가르쳐 주는 데가 있으면 무조건 수업을 듣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수업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업을 듣고 난 이후에 내가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돈과 시간과 모든 것을 내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거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수업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론 기능 위주가 아닌 실전에 사용한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학원에 가 보시면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맥스반, 뭐 브이레이, 이건 요 두 개는 같이 배우죠. 뭐 포토샵반, 캐드반 이렇게 다 따로따로 있어요. 이 네 가지가 유기적으로 융합해서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데 뭐 맥스 따로, 뭐 캐드 따로, 포토샵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배우면 어떻게 그 CG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겠어요. 뭐 만든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내가 어디서 이것을 수정하고 또 피드백을 받아서 어떤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는지를 이 네 가지를 유기적으로 다뤄서 작품을 만들어 보신 분들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따로따로 배워 갖고는요. 내가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가 그만큼 부족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할 때는 이 네 가지를 모두 합쳐서 이거를 유기적으로 활용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수업을 진행을 해야지만 어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런 기능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했을 때는 이러한 툴로 인해서 이렇게 수정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구나. 자, 이런 점들을 배워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실무잖아요. 실무는 말 그대로 상업적인 거기 때문에 그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것을 빨리빨리 대응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는 포토샵 리터치를 제대로 못 배우신 분들은 다 맥스에서 하려고 하시고 또 맥스를 제대로 못하는 분들은 다 또 포토샵에서 하려고 하시고 이런 극단적인 어떤 그런 해결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무를 어려워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무에서 사용하는 방법, 작업하는 방법 그대로를 수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업만을 준비하고 또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우 디자인은 어떻게 외부 건축 CG 수업을 진행을 하냐면요. 저희는 사이클링 레벨럴 수업 방식을 채택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고민을 한 그런 많은 부분들을 저희가 수업에 담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레벨을 쌓아가는, 그래서 실무적으로 배워가는 그런 수업을 지향을 합니다. 자, 과제만 해서 그냥 끝내는 그런 수업이 아니고요. 영상만 보고 그냥 끝내는 수업이 아닙니다. 왜냐면 3D 맥스 같은 경우 또 리터치를 하는 단계에서 어떤 한 부분이 막히면 진행을 안 하고 싶어지잖아요. 대부분 포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과제를 제출하고 또 그 질문들을 제출하면 저희 강사 선생님들이 다 꼼꼼히 일일이 확인을 하고 1대1 맞춤형 피드백이 이루어집니다. 이 피드백은 계속적으로 무한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학생들이 과제를 하시다가 어려운 점들이 있으면 무조건 해결을 하고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물론 강사라고 해서 다 아는 거는 아니지만 저희가 실무를 통해서 익힌, 저희가 인제 실무 경력이 대부분 뭐 15 년, 20년 되거든요. 자,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설명을 쉽게 해 드리고 있고요. 쉽게 해서 피드백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해를 못 하셨을 때는 더더 쉽게 피드백을 만들어 드리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클을 돌아가서 저희가 반복 수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반복 수업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 암기를 강제로 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많은 작업을 통해서 몸이 그냥 알아서 익히는 그런 수업이 가장 실력을 빨리 올릴 수 있고 나중에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수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반복적인 이렇게 실무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꼭 3D 맥스를 알아야지만 이거 시작할 수 있나요? 저희 수업하시는 분들 중에 한 10 명이라 그런다면 그중에 5 분은 6분 정도 3D 맥스를 켜 보지도 않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분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시면 취업을 다 하십니다. 이번에도 한 취업을 5 분 중에 2 분이 취업을 성공을 하셨고요. 그것도 에이전시 중에 가장 좋다고 하는 인지도가 있는 그 회사에 취업을 하셨습니다. 그분도 3D 맥스를 한 번도 해 보지 않으신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열정과 노력만으로도 취업을 해서 지금은 어 신입인데도 불구하고 연봉도 그래도 많이 받고 이렇게 취업을 하셨더라고요.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도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외부 건축 CG에서 리터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리터치가 중요하냐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리터치를 통해서 회사의 이미지의 퀄리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이 건물은 도면을 줬기 때문에 똑같이 모델링이 다 돼야 됩니다. 이 모델링이 뭐 다르면 그거는 큰일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링은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델러들은 뭐 '나는 모델링 속도가 빠르다. 정교하다.' 뭐 이런 거 말고는 크게 내 기술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렌더링. 요즘 뭐 렌더링도 프리셋으로 되어 있어서 뭐 V-Ray 세팅하면 뭐 코로나로 렌더링 거는 분들도 인제 많이 계시는데 워낙에 렌더링 프로그램들이 좋아져 갖고요. 렌더링도 어느 정도 잘 뽑혀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 실력을 어필하고 또 회사의 그 실력을 어필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그 작업은요, 리터치예요. 지금 보면 좌측에는 리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이미지, 렌더링만 걸려 있는 이미지고요. 우측에는 렌더링이 되고 거기에 리터치를 한 이미지입니다. 좀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지금 CG를 납품한다고 하는 회사와 딱 이렇게 납품하는 회사 어떤 회사에다가 앞으로 계속 일을 주고 싶으세요? 자, 이게 좀 싸더라도 여기에 쪼끔 비싼 돈을 주더라도 맡기고 싶지 않으세요? 왜냐면 수주권이 크고 이 그 수주를 꼭 해야 된다고 한다면요.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낸 회사에 당연히 일을 맡기겠죠. 자, 그만큼 이 회사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리터치예요. 그래서 외부 건축 CG 쪽으로 면접을 보러 가시면 리터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많이 던집니다. 뭐냐면 이분이 뭐 당연히 처음에는 못하겠죠. 당연히 못하겠지만 이분이 감각이 있는지를 먼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리터치 같은 경우는 좀 감각도 좀 필요하고요. 그럼 많은 연습이 또 필요해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만들 때 리터치까지 해서 포트폴리오를 제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델링이나 뭐 렌더링은 면접에서 거의 물어보지 않고요. 뭐 "이 정도의 리터치를 진짜 혼자 하셨냐?" 아니면 "이 정도 리터치는 뭐 가능하겠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미술하시는 분들이 리터치 쪽으로 나아가서 진로를 결정해서 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많이 있는 거예요. 예, 그만큼 리터치가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외부 건축 CG는 인테리어 CG에 없는 그런 리터치라는 개념이 또 별도로 있고 또 그 비중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리터치 공부를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모델링과 렌더링으로는 내 그 실력을 어필하거나 그리고 내 연봉을 올릴 수 있는데 어 그 모델링과 그 렌더링으로는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모델링도 할 줄 알고 당연히 리터치까지 할 줄 알면 금상첨화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팀장급 이상은 대부분 모델링을 안 합니다. 리터치만 하고요. 이런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많이 해 주고 또 렌더링도 밑에 있는 직원들이 해서 그 리터치하는 분들한테 그 아웃풋 이미지만 딱 주면 실장급들은 뭐 대부분 리터치만 메인을 잡고 하죠. 뭐 메인 조감도 뭐 이런 것들은 실장급들이 인제 대다수 많은 작업을 하고 있고요. 네, 팀장들은 뭐 투시도, 반조감도 이런 것들을 인제 많이 작업을 합니다. 자, 그만큼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팀장급 이상만 거의 리터치를 주고요. 뭐 대리급이나 과장급들은 이제 서브 투시도 그리고 인면도, 배치도 뭐 이런 것들을 인제 많이 작업을 하죠. 자, 그래서 저희 학생들한테 계속적으로 저는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리터치 공부 진짜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그림도 많이 봐야 되고 그리고 크로키 연습도 많이 해야 된다." 자, 우리가
바닷가를 많이 가고 또 바닷가에 있는 호텔에 인제 많이 가잖아요. 우리 여름 휴가 때는 뭐 리조트나 이런 데 가 보면 우리가 인제 리조트를 CG를 할 때 그 해변가도 인제 표현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해변가를 많이 갔지만 정작 내가 CG를 할 때는 그 표현을 못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물이 모래사장을 들어갔다 나가면 그 물이 묻은 부분은 모래가 당연히 좀 어두워져야 되잖아요. 막 그런 부분들도 표현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눈에 그러니까 익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리터치를 잘 하시려면 많이 보고 많이 찍고 그리고 많이 그려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실력이 진짜 올라와요. 그리고 리터치 실력이 올라오면 여러분들의 연봉도 올라옵니다. 그리고 가야 할 곳도 많아져요. 그리고 스카웃 제안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외부 건축 CG로 내가 결정을 했다고 하시면 리터치 공부는 꾸준하게 꼭 하시기를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릴게요. 네. 외부 건축 CG 에이전시에서 2-3년 정도 경력을 쌓다 보면요. 프로젝트 기간이 아니고 또 여유가 있는 시간에는요. 설계사무소에서도 개별적으로 일을 받아서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건축 CG를 통해서 돈을 무조건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CG를 하시는 분들은 오래 못 버티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모든 일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2-3년 정도는 꾸준히 내가 공부도 하고 실력을 쌓다 보면요. 내가 원하는 그런 연봉도 받을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재밌게 일을 하다 보면 또 다른 더 좋은 회사에 제안을 받아서 그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들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좋은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또 책도 쓰게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문직이잖아요. 자 전문직이라는 건 뭐죠? 그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 기술을 가질 때까지 완성이 될 때까지는 내가 그냥 '나는 재밌게 이 일을 배우면서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연습하시다 보면요. 나중에 2-3년 뒤에는 '아 참 내가 이 일을 잘 선택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축 CG를 인제 하기로 결정을 했고 인테리어와 외부 건축지 쪽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요. 호호 디자인의 저희 그 단톡방을 통해서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또 영상에서 말하지 못하는 부분도 또 저희가 상담을 해 드릴 수 있고요. 어쨌든 간에 CG 쪽으로 내가 진로를 정했다고 하시면 외부 건축 CG로 가시는 게 훨씬 더 많은 길들이 열려 있다. 라는 거는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외부 건축 CG를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진로는 어떻게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느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외부 건축 CG를 공부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요. 저희 또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영상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수업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 중에 고민이 있는 분들은요.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만큼 힘과 또 희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디잔이었습니다.